일단 질문. 556번. 56번이요. 자, 평균이 10이고, 자, 중앙값이 12인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 A, B, C가 있다. A, B, C? 아니네. 가장 작은 거 A, 가장 큰 거 B. 자,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이렇게 세 개라고 할게요. 자, 이때 순서상 A, B의 개수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 평균. A 더하기 C 더하기 B가 얼마여야 돼? 30이어야 돼. 그쵸? 그리고 크기 순서를 나열했더니 중앙값이 12래요. 그 말은 C가 12예요. 우리 이거네. A 더하기 B가 얼마?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 찾으라고. 근데 A, B가 뭐라고 했어? 자연수. 서로 다른 자연수. 그치?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는 1, 17 2, 16 3, 15 쭉쭉쭉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똑같은 거는 생각하면 안 되겠네. 그거 빼놓고 4 해볼까? 14 5, 13 6, 12는 똑같아져 버린 거 안 되지. 얘 빼고 그 다음에 7, 11 8, 10 9도 안 되죠? 여기까지 됐어? 몇 개? 미안해. 중앙값이 12가 되려면 얘는 C보다 커야 되잖아. 그냥 요렇게 5개. 됐나요? 또 578번. 78번. 그치, 여기가 뒤에가 어렵지. 578번은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 얘네가 둘 다 20명씩, 그리고 평균이 똑같이 A,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각각 5, 7 이래요. 전체 학생의 표준편차 물어본 거지? 일단 전체 학생 수는 40이 될 거고 평균은요? A겠지? 그쵸? 뭐 안 구해봐도. 자, 근데 표준편차는 뭘 알아야 되는데? 편차부터 알아야 되겠네. 편차 제곱. 근데 편차는 남학생들이 별량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임의로 한번 해보면 얘 빼기 평균 제곱 더하기 빼기 평균 제곱. 이게 총 몇 명? 20명. 요거의 제곱을 몇으로 나눴을 때? 20으로 나눴을 때 얼마? 분산 25가 돼야 되는 거지. 곱하기 20. 맞아요. 그럼 얘네는 1000이라는 거네. 합이. 이거 오케이? 나누기 20 했을 때 분산 2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5 곱해, 미안해. 1000이란다, 씨. 500. 됐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 여자도 똑같이. 얘 제곱 해서 어디까지? Y 20 빼기 A. 여자들의 편차의 합도 구해봤더니 얘네는 표준편차, 즉 분산이 49니까 곱하기 20. 요만큼 나오겠네,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980?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전체 표준 편차가 궁금한 거라고. 그럼 전체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봤더니 요거일 거냐, 그치? 더하면 500 더하기 980. 이거를 전체 학생수 40으로 나누는 게 분산이겠네. 여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0, 0, 0 약분하고 148인가요? 나누기 4. 아니지, 37? 맞아? 루트 37? 이렇게 좀 모르는 것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써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해질 거야. 이해하는 게. 오케이? 또 내가 평균과 분산 이용한 시계각 구하기 어렵다 하지 않았어? 근데 다 몰라가지고. 세 문제 다? 자, 일단 봐봐. A, B, C, D. 자, 얘네 평균이 얼마? 자, 6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표준 편차가 5 라고 했을 때 A 빼기 6 제곱 더하기 B 빼기 6 제곱 더하기 C 빼기 6 제곱 더하기 D 빼기 6 제곱. 이거 감 물어봤네. A 빼기 6이 뭐예요? 별량 빼기 평균 아니야? 편차 제곱. 즉 이걸 우리가 뭐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야 돼? 분산 25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얘네는 100. 오케이? 우리가 식이 항상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개념 정리 좀 잘 해두시고, 얘네가 단순히 그냥 이거의 값을 물어본다는 것은 얘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69번은) 두 개 별량 x, y 평균이 2고 분산도 2 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것도 똑같이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평균이 2라고 했으니까 합은 4가 되겠고요. 그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니까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네. 맞아? 나누기 2 했을 때 2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y 더하기 4 없어지고 플러스 4는 0.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네. 돼요, 여기까지? 주민이 괜찮니? 다은이는? 근데 이게 나와 있잖아, 4라고. 그럼 12니까 얘 얼마? 12. 오케이?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개수가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분산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곱의 평균 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빼주면 분산 나온다고. 다시 제곱의 평균 됐어? 각 별량 2밖에 안 되니까
얘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면 얘가 분산. 평균 제곱. 그럼 얘 넘어가면 6이니까 2 곱해주면 12. 바로 나오죠. 이것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의 활용도가 좀 많이 높아질 거야.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오케이? 70번은 A, B, C, D, E. 몸무게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 마이너스 2, B 4 마이너스 1. 자, 이때 A 곱하기 B 분산은 6.8이고요. 됐나요? 안 되는 거. 왜 X제곱 플러스 Y제곱 12? 이거 위에 거? 얘가 사람에. 그럼 16. 그럼 마이너스 12잖아. 넘어가면 플러스 12. 그래서 요거는 보통 풀이집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별량들이 많아지면, 좀 문자가 많아지면 식 정리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때는 요게 조금 더 아마 좀 편할 거야. 그래서 요런 거 정리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편할 것 같고. 오케이? 되게 은근히 이게 좀 많이 이용되거든?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서 또 한 번 더 또 설명할 거니까. 다음 70번. 70번은 편차가 나왔고 우리가 분산 나왔대요. 그때 A 곱하기 B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도 일단 분산 나왔으니까 분산 어떻게 구하는데? 편차 제곱 4, 16, 21 됐니? 자, 이거를 뭐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6.8인 거니까 자, 이렇게 값 나와야 되는 거네. 즉 얼마라는 얘기야? 34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3이요. 그 다음 편차 어떤 성질이 있다고? 다 더하면 0. 그럼 얘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해주면? 정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A 곱하기 B 구할 수 있겠지. 돼요? 또는 요거 보는 순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 제곱의 합이 13인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연수에서는. 정수에서는. 좀 특별하니까 요거 또 나중에 보면은 계산하다 보면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요거 모르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됐어요? 또 더 질문? 없어? 건우는 숙제를 또 넘겨. 보니까 그날 학원에서 문제 푼 게 다인 것 같은데 집에서 안 푼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좀 풀었어? 오케이. 자 상하관계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중단원 마무리랑 어디야 상하관계랑 요거 문제 다 풀어보시면 돼요. 중단원부터 해서
알겠니? 자, 얘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건데, 자, 얘네도 마찬가지. 그동안 우리가 자료를 한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봤었다라면, 이번에는 어떤 두 개의 자료가 존재할 건데, 두 자료가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 말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여기에다가는 수학 점수를 기록하고 세로축에는 우리가 영어 점수를 기록할 거야. 해서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지. 오케이? 자, 그때 그 모양이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모습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양수인 점들처럼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 좀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은 이때 이 초록색은 이러한 모습이니까 얘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불러. 즉 다시 말하면 수학 점수가 커지면 대체적으로 영어 점수도 좀 높더라 라고 하는 게 양의 상관관계야. 그 기울기의 방향이 양수 쪽 방향인 거니까. 됐니?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자, 뭐랄까,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봤대. 얘는 낮잠 이라고 합시다. 밤잠. 그럼 낮잠을 많이 잔 사람들은 밤잠을 적게 자겠, 낮잠을 적게 잔 사람들은 밤잠을 많이 자겠지. 보통 우리가 그려봤을 때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대.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점수들을, 그 관계성들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나타내봤을 때 얘네처럼 낮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밤잠 시간이 줄어들어, 또는 낮잠 시간이 줄어들수록 밤잠 시간이 늘어나, 이러한 관계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모양처럼, 즉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 몸무게 그리고 키,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 이렇게 해서 막 그려봤더니 자, 이렇게 나왔대. 대체적으로 만약에. 근데 얘는 직선의 모양처럼 잘 나타나지니 아니니? 아니지, 그치? 직선의 모양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네. 또는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거나 직선이긴 하지만 축과 평행한 모습으로 나타내어진다라면 얘네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야. 즉 얘네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얘네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보통 영어도 잘해. 낮에 잠을 많이 자면은 밤에 적게 자. 이러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건데 얘는 그 관계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야.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름철 기온과 내가 하루 쓰는 소비의 금액, 뭐 덥다고 해서 더 많이 쓰나 돈을? 그런 상관 없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계성이 없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질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런 때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는 양의 상관관계, 얘는 음의 상관관계.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약간 두툼한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얄쌍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치? 이렇게 좀 더 직선에 가까운 쪽 모습은 강한 상관관계. 확실히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영어 잘해. 좀 이렇게 두툼한 거는 뭐냐면은 조금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하더라,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얘네는 이렇게 좀 얄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 직선에 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낮잠을 많이 자면은 밤에 적게 잔대,
이런 게 이제 요거. 좀 두툼한 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대체적으로 낮잠을 많이 자는 애들이 밤에 좀 적게 자는 편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약한 음의 상관관계 라는 걸 우리가 그 느낌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몸무게랑 키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표현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떠니? 즉 키 큰 애들이 몸무게 많이 나가잖아, 그치? 뼈 무게가 있으니까, 그치? 그럼 그때는 얘는 약한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우리 여기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표현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됐니? 이런 것들을 우리 알아보는 게 상관관계다. 오케이? 요것만 알 줄 알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특별히 계산할 건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얘네 자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자료 파악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612번부터 문제를 보시면 현재 두 별량 x와 y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를 모두 고르래.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 얘네처럼 계속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냐 또는 음의 상관관계냐 이런 두 개의 모습을 고르라는 거지. 몇 번? 1번, 4번. 나머지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 자, 하지만 몸무게가 는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키가 비슷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는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도 키가 천차만별이야 라는 의미인 거고 얘는. 알겠죠? 다음 616번 두 별량에 대한 산점도가 대체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지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오른쪽은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즉 어떤 값이 커지면 반대로 다른 값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 즉 다시 말하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 키와 성적. 키 크다고 해서 성적을 잘 보나요? 아니면 키 크다고 해서 성적을 못 봐? 그건 아니지. 키는 뭐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그냥 상관관계가 없어. 그쵸? 자, 2번. 물건의 공급량과 그 가격. 자, 이거 봐봐. 물건이 많아. 그때 그 가격은? 싸요? 아니면 비싸요? 싸요. 왜냐면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넓어진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걸 팔아버리려면은 가격을 싸게 해서 빨리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겠네. 공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 그치? 반대로 공급량이 적어. 그럼 희소성 때문에 우리 그 가격이 점점 높아지죠. 해서 얘는 음의 관계가 있더라. 그 다음 3번. 여름철 기온과 에어컨 사용 시간. 여름철 기온이 높아져. 사용 시간은? 늘어나겠네. 그 얘는 무슨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통화 시간과 전화 요금. 마찬가지죠? 통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오겠지. 양의 상관관계. 몸무게와 청력은? 얘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청력이 덜 들리나? 물론 농담 삼아 그런 말 하는 거 있지. 귀에도 살쪘냐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얘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더라. 됐나요? 자, 다음 621번. 다음 오른쪽 그림은 소득과 저축액에 대한 산점도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체적으로 저축도 많이 한다라는 양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네. 자, 이때 1번 옳지 않은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저축을 많이 한다. 맞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니까. 2번 D는 A보다 소득과 저축액이 모두 많다라고 했어. 현재 보니까 이런 모습에서 D가 여기다 그려볼게. D가 한 이쯤에 있고 A가 어떤 거야 A가? A가 뭐 한 이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B가 여기 위에 있고 C가 여기 이렇게 있고. 됐니? 자, 그러면 A랑 D를 비교해봤는데 D는 A보다 소득도 많고 저축액도 많다 라고 했는데 확실한 건 뭐야? 소득은 많지. 그치? D가 많아. 근데 저축액은 많다고 우리가 딱 볼 수 있니? 없지? 요게 틀린 거지 그러면.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만약에 여기 이런 게 좀 아리까리하다, 헷갈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음 거 봐봐. 3번 B는 C보다 저축액이 많다. 이건 확실하게 위에 있으니까 많다고 볼 수 있는 거네. 그 다음 소득과 저축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A와 D 중에서 소득에 비해 저축액이 가장 많은 직원은 B이다.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소득에 비해서 저축액이 많다. 즉 요런 양의 상관계가 있을 때 요 가운데 기점으로 가까이 몰려 있을수록 요 직선에 가까이 있을수록 소득과 저축액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거고 얘네를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얘는 소득이 많은 친구들, 얘는 저축액이 많은 친구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가장 많은 직원은 B겠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더라. 됐나요? 자, 그 다음 626번. 요거는 좀 그림을 그려봐야겠네. 이 산정도 할 때가 제일 짜증나. 그림 그리기가 애매해. 점 그리는 것도 그렇고. (626번은) 자, 얘가 1차 어떤 점수고, 자, 2차 점수래. 양구 선수네요. 자, 똑같이 6점, 그 다음에 7점, 8점, 9점, 10점, 7점. 자, 이렇게 10명의 사람이 양궁을 했대. 자,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그냥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봐봐.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자, 가운데를 좀 그려놓고 하는 게 좀 편해.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y는 x라는 직선, 즉 x랑 y랑 1차 점수랑 2차 점수랑 똑같은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계산하기가 좀 편해지니까. 자, 그럼 이때 1차 점수가 8점 이상인 선수, 1차 점수가 8점 이상인 선수. 그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말하는 거지, 그치? 8점 이상이니까 1차가 6명이다. 하나, 둘, 셋, 넷, 다 6명. 맞네요. 자, 2번 1차와 2차에서 같은 점수를 얻은 사람, 그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치? 몇 명? 4명. 얘도 맞는 거고요. 3번은 1차보다 2차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수. 1차보다 2차에서 높은 점수. 그 말은 어디에 있는 거? 즉, 저 y는 x, 요 선을 기준으로 요런 친구들. 2차가 높은 친구들. 됐어? 몇 명? 2명이네요. 전체가 몇 명인데? 10명이요. 즉, 백분율은 100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의 20%구나. 근데 얘는 40%라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네. 그죠? 다음 1차 점수와 2차 점수가 차가 2점 이상의 선수. 이것도 그럼 그려. 1차 점수랑 2차 점수랑 2점 이상이래.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친구들 2점 이상이니까 또 2점 이상인 친구들 이만큼. 됐어? 몇 명? 2명밖에 없네요. 1차 점수가 높은 선수가 2차 점수도 대체적으로 높다. 즉 얘네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물어본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 분포가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네. 해서 5번도 맞네요. 됐어?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즉 그 모양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자, 630번. 아이고, 얘네도 x, y
두 변량 x, y에 대해서 23, 40, 50, 60, 70 하나, 둘, 셋 또 옆에도 하나, 둘, 셋 옆에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얼룩이 생겼대. 됐나요? 자, 이때 얼룩진 부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상관관계를 말하시오. 그 얼룩진 부분이 x, y가 어떻게 되냐면 27, 70, 29, 60, 29, 70, 31, 60, 31, 50. 됐어요? 이때 현재 여기가 자 30, 차근차근히 얘네가 40, 얘네가 자 50, 얘네가 자 60, 얘네가 자 70, 얘가 자 23, 여기는 25, 여기가 27, 그 다음에 여기가 29, 여기가 31.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찍어봐. x 27, y 70이래. 27, 70. 자, 여기 29, 60. 29, 60. 여기 29, 70. 31, 60. 31, 50. 찍어보니까 어떤 얘네처럼 한 직선 모양처럼 나타내지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분포물 뒤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잖아. 그치? 만약에 그렇다면 얘네가 이렇게 좀 몰려 있어야지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다. 또는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음의 상관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것도 아니잖아. 둘 다, 그치? 대체적으로 우리가 막 중문에 안 막아도 되잖아. 이럴 때는 뭐라고? 상관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 그 점들의 분포 상태가 좀 얘네처럼 이렇게 좀 직선의 모습으로 뛰어다니느냐, 아니면 얘네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다 퍼져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느낌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걔네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걸 좀 판단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은 x가 점점 클수록 y 값도 개체적으로 좀 큰가 를 보면 되거든? 근데 얘가 작든 크든 대체적으로 다 높잖아. 여기는 또 얘 작든 크든 대체적으로 다 낮잖아. 관계가 없다고. 알겠어? 건우야? 다음 632번. 자, 632번은 자, 평균이 80점 이상 인 사람은 몇 %인가 물어봤어. 그치? 그럼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의 평균 구하는 거네? 실기 점수 평균. 실기 평균은 몇 점입니까? 그러면 일단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얘네의 말뜻은 뭐냐면 실기와 그 다음에 필기 점수의 합이 몇 점이더라? 160점이더라. 그 경계선을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곳이 합이 160인 곳. 즉 처음부터 해보면은 100. 제일 낮은 점수가 몇이야? 60 나와있으니까 여기 60 어떻게? 60, 100. 그리고 70, 90. 그 다음에 80, 8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160인데부터 먼저 찾아. 160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럼 얘네가 몇 명인지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려고 하는 게 실기 점수의 평균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실기 점수죠? 그쵸? 그럼 얘네가 몇 명인가부터 알아보면 돼. 100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90점이 몇 명이고, 80점이 몇 명이고. 됐어요? 자, 그럼 봐봐. 100점은 몇 명이니? 실기가 100점인 사람. 100점 한 명. 플러스. 자, 다음 95점은요? 95점 2명.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이유도 나중에 좀 알려줄게. 왜 이렇게 쓰는지. 계산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쓰냐면, 나중에 어차피 평균 구하는 거니까 나중에 뭐 해야 돼? 사람 수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수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오케이? 나중에 또 계산한 다음에 세지 말고. 다음 90점 이상은 90점은 얘 3명이요. 그 다음 85점은요? 85점은 2명. 그 다음 80점은요? 80점은 1명이네요. 그 이하는 있어 없어? 없죠? 80점 이하는 없지? 여기까지. 사람 수는 하나, 둘, 셋, 둘, 하나니까 총 9명이네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됐어? 얘는 190, 얘 270, 얘는 170.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야? 40, 50, 63, 710, 810. 그래서 얼마? 90. 돼요? 또는 봐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해보면 눈치껏 알 수 있거든? 1, 2, 3, 2, 1. 가운데 얘 기준은 대칭이죠? 그치? 평균이 90점이라는 얘기야. 나중에 이런 거 평균 구하고 할 때 조금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가평균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자 100점, 95점, 95점, 90, 90. 그 다음에 85, 85. 그 다음에 80. 자 이렇게 있대.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숫자가 조금 그래 얘네는 그나마 계산하기 좀 편한 숫자일 수 있는데 좀 계산하기 어려운 숫자, 불편한 숫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균을 가정하는 거야. 가평균이라고 부르거든. 예전에 선생님 때는 배웠던 건데 지금 사라졌어. 얘네들은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익숙하다, 계산하기 좀 편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활용해도 좋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는 평균 몇일 것 같니? 90? 분위기가 대칭이어서 그치? 자 가평균 예를 들어서 95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거야? 편차 구하듯이 우리가 가평균으로 우리가 편차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얼마? 5 0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됐어요? 그럼 얘를 다 더해보는 거야. 편차처럼 없어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인 거네. 그쵸? 근데 전체 몇 명? 8명이지. 그럼 이거를 8로 나눠. 마이너스 5네. 즉, 이 마이너스 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 평균은 가평균보다 5점이 낮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실제 평균은, 어디였어? 90. 이렇게.
그럼 우리가 숫자가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깔끔하게 좀 정리될 것 같거든? 오케이?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얘네가 편차가 되지 않는 게 얘가 원래 정확한 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균과 가평균의 차이가 얼마큼 난다라는 거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저거는.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문제 좀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분단원이 얼마 안 되네.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반. 화장실 갔다 와서 45분에 저기 클리닉실로 이동할 거야. 클리닉실은 오늘은 저기 유리 강의실 말고 그 옆에 과학하는 데 있거든. 11 강의실. 그쪽 가서 할 거니까 거기서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 거기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이동. 갖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쉬었다가.